제2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라는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는 진행 중인 팬데믹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수잔 에러슨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허브의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규엽 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릭슨 박사님부터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 세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당히 이상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미국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조금 이따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유와 공공 또 개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방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뒤처진 부분으로서는 보다 많은 통상 협정들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정책이 현재는 최고 우선순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선 연사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중산층 통상 정책에 있어서 어느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지털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때문에도 분명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이든의 한 100일, 한 100열흘 정도 된 그런 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정책을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보호주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어떤 국수주의적인 정책이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 간의 신뢰 구축하는데 또한 시장 행위자 간의 신뢰 구축하는데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나의 안전, 나의 개인정보 보호, 허위 정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기와 또한 학대 등에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또한 데이터가 이것의 근간을 이루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과 또한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런 모든 사안들을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WTO의 각종 규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디폴트다. 물론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가지 예외상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뭐 퍼포먼스 관련된 그런 요건들, 데이터 현지화의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스팸과 또 소비자 복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인 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들이 공중보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신뢰를 구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저들의 우려사항들, 다시 말해서 시장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불식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무역 협정들은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쇼 모드로 해서 보여드려야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뭐 신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 협정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더불어서 국내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장벽들은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들이 점점 알고리즘을 기반을 하고 있는 규정, 다시 말해서 특정한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MFN의 또 내지는 라이크 프로덕트라는 그런 제도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사의 개인정보 정책도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국가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접근 네,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이버 보안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규범들 이것이 통상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상호 운용성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규제에 대한 상호 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정말로 뭐 통상 교역국들 간의 중요한 사안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인터넷이 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검열로 인해서 이것이 무역 장벽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된 국제적인 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구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이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다.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개도국들에게 인센티브와 또한 트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TO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시면 제 나이가 들통날 것 같은데요. 네, 가트 시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 뭐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제프 쇼트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의장을 맡았을 법한 그런 다양한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관련돼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통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함으로써 어떠한 장벽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해서 조사도 실시를 하였고 사례 연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유된 정의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로컬라이제이션 또 퍼포먼스 요건 외에는 딱히 공유된 내용들이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발표를 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코멘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규엽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정책 입안자와 정부, WTO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동료들과 추가 검토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근거 중심 또 통계 중심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디지털 교육과 관련을 해서 정의가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엔 디지털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용역의 흐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품의 교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전자 트랜스미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용어라는 것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들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우선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보고서들과 또 합의들을 보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 전송이 될 때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세터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의 21승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섹사틸리안이라는 단어로서 트릴리언 기가바이트, 즉 1조 기가바이트를 뜻합니다. 네, 저도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씩 늘어난다, 30%씩 늘어난다 등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성장치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데이터 경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만으로는 데이터 혹은 디지털 교역을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 간 디지털 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어떠한 국가로 제품과 용역을 언제 수출하고 수입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라든지 무관세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크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화되어 있는 양자 간 디지털 교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쉽게 보고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적 증거의 부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사와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교육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디지털 교역과 데이터의 흐름은 거래 비용과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주며 예측성을 높여주고 또한 혁신을 촉진하고 특히나 중소기업이 국제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국제 교역을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의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저 또한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국가는 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또 보안의 공격 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교육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험적 증거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경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의도 통일되지 못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된 상황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거 없이 그냥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보안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말을 잘 고르고 경험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건과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를 확립하고 경험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점점 발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단점들을 줄여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강화야말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앞서 에런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 바와 같습니다. 저는 보통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아마도 규정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에리슨 교수님, 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캐나다 리포트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주도 경제 관련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그리고 에런슨 교수님.